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들이었는데, 자, 거기에서 몇 가지 투자 포인트を한번 잡아볼게요. 우선은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에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주들이 낙폭과대에서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현재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증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증시의 키워드는 희망이다. 이게 희망이 상당히 무서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희망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호재라도 발생을 하면 과하게 우리가 부풀리는 경향도 있고요. 지금이 최악이라도 뭔가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희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 희망이라는 키워드 딱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증시는 상당 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순자산 비율, 우리가 다른 말로 PBR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까지 왜 주목해야 되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간밤에 있던 내용인데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권한 넘은 위법한 상황을 현재 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 뭐 우리도 대통령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미국 연방법원이 밝히기를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을 넘은 위법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거는 부분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행정부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장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 좀 더 완화될 수 있겠다. 트럼프가 막급화식으로 관세를 매기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은 반등에 좀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반등세를 좀 보여왔고, 국내 증시에서도 관세에 대해서 타격을 받던 기업들이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몇 가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가장 큰 게 이제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그러니까 자동차겠죠, 그죠? 그럼 일단 반도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는 모습들이었고, 이는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죠? 그래서 시간 내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전자라든지 반도체주들이 여전히 상승 움직임을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이제 자동차였어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들이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섹터는 어딜까? 관세. 결국 이제 자동차라는 거예요, 자동차. 자,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일본이 왜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4차 협상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죠. 25% 관세를 매겼는데 일본이 원하는 것은 뭐다? 이게 면제가 되거나 또는 인하가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죠. 왜? 일본은 왜 이렇게 할까? 자동차 산업이 일본에 대한 국가 산업의 일부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전차군단이라고 합니다. 전차군단. 전차군단이라고 할 때 이 전은 뭐예요? 전기전자입니다. 차는 자동차죠. 예전에 이제 차화정이라 했습니다. 차화정. 여기 차화정에서 차가 뭡니까? 자동차죠. 화는 화학입니다. 정은 정유로. 그만큼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이유들이 뭐냐면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국가 수출 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자동차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데 가장 악재에 대한 역할을 받았던 것이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실적이 과연 그만큼 안 좋아졌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실적 대비해서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건 왜 반등이 나오느냐? 결국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컸지만 이 컸던 것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웬 차기 정부 기대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산업입니다. 그러면 그 국가 산업이라는 것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출을 그대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출 지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에 대한 관세 협상 자체를 이끌어 나갈 때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든 인하라든지 면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정치적 리더에 대한 부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반드시 협상 카드는 꺼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그 말인 즉슨 이런 협상 카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현대차에 대한 반등,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5월 말 지금 현재 이 주가 빠졌을 때, 신저가 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18만 원대? 아, 여러분, 어차피 차기 정부 들어서고 나면 협상됩니다. 오히려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이런 대형주,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 기업들 관세에 대해 악재를 받았던 대형주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제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반등은 앞으로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보유하지 아니하신 분들도 좀 더 한 달만 보시면, 한 달만 보시면 지금 자리는 저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앞서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희망이라는 것이 잘못 표현되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희망 고문이라고 비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런 희망이라는 것을 안고 이것이 좀 더 현실화되면서 지금까지 다가오고 마지막 국면이 남은 거예요. 6월 3일 투표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 기대감, 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지금이 최악이지만 지금보다 경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주가지수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심지어 환율도 정상화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환율이 지금 안정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바로 희망입니다. 잘 될 거야, 풀릴 거야, 좋아질 거야.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봐줘야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기업들이 완화되는 양상들이 보이는데, 그런 지수는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때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 번 때리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된다? 결국엔 뚫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짧게 끊어서 안 뚫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더 당겼다가 때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무줄과 똑같은 거예요. 고무줄도 뒤로 당기면 당길수록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지금 이번에 4월달에 크게 빠졌을 때 4월 8일날 얘기했던 게 있죠.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죠.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겁먹지 말라. 지금은 추가 매수해야 돼요. 저렇게 때리고 난다. 여러 번 때렸기 때문에 뚫으려고 뒤로 빼는 거지, 여기서 퍼지는 시장 아니다. 희망은 있다. 희망이란 키워드가 있을 때는 이대로 죽지 않는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좋아진다, 좋아질 거야, 좋아질 수 있어. 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상방에 있는 자리를 넘어서서 넘어가는데, 저는 앞에 2900포인트 보이시죠? 이 자리까지 갑니다. 다이렉트로 갑니다. 자, 여기서 조정은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넘어섭니다. 일단 2900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지수가 2900선을 가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에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앞서 봤던 3번과 이어서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것과 함께 해석을 해줘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 오늘 시장에서 웃긴 게 증권주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증권주가 모 후보가 펀드 가입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어요.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장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가 순자산 비율을 주목해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저 PBR주예요. 청산 가치가 낮은 회사들. 자, 그러면 이 회사 대표적인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을 뜻하는 건가? 자, 지주사를 얘기하는 거죠. 지주사를. 자, 오늘 지주사 보세요. SK가 오늘 얼마 올랐어? 8% 움직여요. 8%. 원래 이런 종목 잘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PBR주라고 해서 지금 8%가 오늘 상승했는데 하나도 저 PBR주에 0.2 오늘 10% 움직였습니다. 자, 서현이와의 모회사죠. 서현 0.19 저 PBR주입니다. 자, 지금 이런 저 PBR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다 재평가받으면서 강하게 올랐어요. 과거 지주사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또 뭐 있어? 대웅제약의 모회사가 뭐예요? 대웅 저 PBR이죠. 이 회사도 오늘 봐요. 대웅이 오늘 얼마 올려?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갔어요. 거기 HD 현대 자회사 어떤 게 있어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 HD 현대미포, 조선주 엄마. HD 현대 오늘 11% 올랐습니다. 똑같이 저 PBR주예요. 롯데지주. 자, 롯데지주 0.2%, 0.2 PBR. 자, 똑같이 롯데지주사죠. 롯데지주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 돌면서 저 PBR주 주가 순자산 비율이 지금 부각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저 PBR주도 지주사가 가장 먼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저는 더 이어간다 보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철강주들도 마찬가지죠.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도 보면 PBR로 따지면 0.3배. 우리가 현대제철도 PBR도 0.15. 그럼 이 현대제철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돌파해서 간다 봐야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보면 떼거지로 머리를 들고 움직인다. 그 말은 뭐예요? 지수 올려내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보면 이제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삼성물산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왔어. 이 말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나는 여기서 지금 돌파해낼 거야 라고. 나 여기 뚫는다. 잘 보고 있어. 뚫어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달라지는 게 뭐냐? 오늘 시장에 달라진 게 뭐냐? 지금 보면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 나왔다. 결국 뭔가의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시가 불이 붙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나라 증시 바뀔 수 있다? 그 기대감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는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달려 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우량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것이 정책 이슈 나오는 것도 봐야 돼요. 지금 여당과 야당, 이제 여당 야당 없어졌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다 우리가 정책을 다 체크해봤잖아요. 가장 두 당이 먼저 나오는 정책이 뭡니까? 두 당에서 가장 먼저 정책 이슈가 나오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정책 이슈가 나오는 게 바로 생성의 AI입니다. AI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AI 관련된 이슈와 붙어서 반도체 엮이고 생성 AI 엮이고 그럼 거기에 필요한 전력 설비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당연히 따라서 들어가는 것들이죠. 에너지 얘기 나오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줘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그 현재는
시장이 그런 재평가들을 받아 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형주 모처럼 만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기회가 오고 있어요. 지금 이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대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들고 계셔서 손해 보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제 말 듣고 물타기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세요. 그 기다렸던 시간 동안 본전 치고 노는 게 아니라 지금 물타기를 하셔야지만 수익 보고 넣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는 시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시장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정책 이슈 반드시 봐야 된다. 자, 지금 K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바뀌는 흐름이 나옵니다. 엔터주 엮어서 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까지 꼭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 여기서 만약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제약바위 움직이면서 머리 들고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지수는 지금 2900포인트 봅니다. 자, 2900포인트 갑니다.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6월달 안에 가능해요. 6월달 안에 가능합니다. 6월달 여기 적어놓은 6월달 안에 6월 안에 2900 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이라는 키워드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한껏 증폭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주사는 반드시 하나는 들고 가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보셨는데, 저희도 오늘 대박 났습니다. 자, 어제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수익이 74%. 근데 오늘, 보세요. 87%. 자, 하루 만에, 어제 가입하셨던 분들 이제 오늘 하루 만에 놀라실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유튜브만 꾸준히 보시더라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제가 나이백 기억나시죠? 저희가 포트에 세 종목 보유하고 있거든요. 세 종목. 그중 한 가지 종목이 나이백이었어요. 나이백이 오늘 점상한가. 점상한가가 가는 바람에 87%. 제가 5월달 안에 80% 넘겨보겠다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이익 실현을 한 거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80%, 87%, 80% 넘기겠다 했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1억으로 시작했는데요. 1월 달에 지금 1억 8,700만 원. 오케이. 자, 아직 이익 실현한 거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는 좀 더 한번 베팅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점상 갖고, 한번 우리 가족분들이 다 들고 계시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포트에 세 종목밖에 없어요. 세 종목 들고 있다. 저희는 이제 선택 집중 투자 세 종목만 들고 있다 보니까 내일을 팔든 월요일날 팔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상한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이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우리 회원분들은 포트 종목을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속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